네, 오늘도 이부 순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분 모시겠습니다. 지식소통 전문가이신 조현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으로 우리 또 이 MC님에게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네, 올해 네.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저 있었는데요. 이게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계속 그때그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고요. 아, 그렇구나. 네, 있긴 있었죠. 있었죠. 대표님.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뭘 것 같으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많이 벌어서 뭘 네, 하고 네. 싶은데 글쎄요. 감이 없으시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해외여행. 세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네.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꿈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3박 5일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거 자랑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사람들이 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갔다 오냐고. 그러니까요, 대표님. 그냥 카드를 긁고 갔다 오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슈퍼맘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돈을 모아서 뭘 해보고 싶다 이러는데 돈을 모으면 이 돈은 다른 사람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먼저 지르십시오. 그렇게 갔다 오시면 네. 회사 못 그만둡니다. 그래요. 갚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네. 충분히 이룰 수 있으니까 뭐 내 꿈을 꼭 미래로 이렇게 유예하지 않으셔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대표님의 말씀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하고 싶으면 일단 카드를 질러라. 네. 카드를 긁어라. 이렇게 네. 정리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직접 만나고 오신 오늘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 사실 직업 하나 갖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뵙고 온 이분은 나이만큼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제가 이 28에 뵀을 때 28개였는데 얼마 전에 30에 뵀는데 이게 직업이 30개로 늘었더라고요. 직업이 30가지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작가이기도 하고 가수, 강사, 구두 디자이너, SNS 마케터, 뭐 여행가 하여튼 이렇게 본인이 다 뭐든지 하고 싶은 걸 다 직업으로 만드는 아주 이 열정이 넘치는 바이탈 커뮤니케이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분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삶을 지켜보면 저게 한 분야가 전문성이 없는데 저게 직업이 될까 싶지만 각 분야에서 본인이 잘할 때까지 또 계속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 이렇게도 직업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또 아주 굉장히 신선하게 이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나이가 30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죠, 네, 네. 30개의 직업을 하니 정말로 기대가 되는 오늘의 주인공.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우선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와, 일단은 뭐 미모의 소유자시네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동안이시고요. 30 같지 않고 구두도 들고 계셔서 정말 구두 디자이너 맞으신가 봐요. 네. 마이크도 들고 있어서 가수도 하시고 진행자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분을 통칭해서 우리가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줘봤는데요. 이 김진양 작가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본인이 직업을 이렇게 많이 갖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직업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 몸에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람들은 되게 부유한 집 딸인가 보다.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분을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다 보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고 이게 내가 무언가 꿈을 이루는 데는 나의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게 하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진양 작가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3T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희 3T는 재능의 탤런트, 훈련의 트레이닝, 그리고 시간의 타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T죠. 이 재능, 이 탤런트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김진양 작가는 뭐 이렇게 직업이 많아서 재능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재능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 김진양 작가님이 사실 그 리더십
이 좀 되게 탁월하고 타인의 재능을 인정하는 재능을 갖게 된 계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은 본인은 무대 공포증이 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발표 불안이 되게 있었는데 자신이 발표할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직접 모임에서 리더를 맡으면 자꾸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그냥 리더 역할을 해서 앞에서 무언가를 리더하다 보니까 스스로 리더십도 생기고 내가 또 리더가 되다 보니까 타인의 재능을 뽑아내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면서 훈련을 해서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는 발표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작은 모임에서라도 스스로 리더가 되는 거 자처해보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리더로서 또 타인의 재능을 인정하는 그런 일로서는 일단 직접 리더가 돼보는 그런 길을 선택했고요. 또 다른 재능 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해보는 행동력이 또 본인의 재능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방 울산이 태생이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김에 그래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실행에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타인이 시키는 일이 아닌 내가 주도적으로 가슴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네네. 아 그 이후에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이뤘을 때가 진짜 내가 좋은 느낌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네. 아 이게 행동력을 이렇게 본인의 그러니까 재능으로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 또 재능 중에 하나가 이분이 파워 블로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수이고 이제 연예인급이니까 네네. 연예인 중에서는 파워 블로거 거의 1위에 해당하는. 그래요. 네, 네. 그 또 이 실력가이기도 한데 아. 사진 찍고 보정하고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이거 남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제일 필요한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순간의 기록을 남기는 게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갖고 스튜디오를 직접 차려서 제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답니다. 와,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품이 돋보일 수 있을까 연구했고요. 인물 사질 때는 포토샵 보정술을 또 배워가지고 네. 스스로 막 궁금한 거는 검색을 통해서 독학까지 하는 정도고요. 아까 나온 사진 실물이랑 어떤가요? 거의 보정술이 비슷해요. 그래요. 네, 네네. 네, 이뻐요. 그래서 연예인 같아요. 얼굴이 요만해요. 보정술이 워낙 좋다고 하시니까. 남들을 네네네. 보정 잘해주고 그래요. 그다음에 네. 어릴 때부터 또 만화 그리며 스토리를 적는 걸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글 쓰는 재능하고 연결되어서 요즘 같이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시대에는 아주 이분의 이 재능이 아주 발휘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그래요. 같고요. 사실 나이가 30이라 이게 뭐 어떻게 확정을 짓기는 되게 애매하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지켜보면서 이분의 재능 중에 하나를 확인한 건 바로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재능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제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늘 노력하는 마인드 때문에 블로그하고 SNS가 늘 활기찹니다. 이분 블로그나 SNS 보면 뭔가를 맨날 하고 있어. 그래요. 열정이 넘친다.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뢰감도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재능이 제일 부럽네요, 전 사실. 그러니까 이분 저는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일단 갖고 있는 게 많고 그리고 그거를 잘 뿜어내는 그런 열정들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재능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T로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분이 쓰는 방법이나 제가 쓰는 방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본인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네네. 우리 대부분은 준비가 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데 준비는 영원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라고 먼저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 벼랑 끝에 모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요때까지 필요한 일들을 설계해서 하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하기로 마음 먹으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동력을 거기다가 올인하는 타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무언가 이렇게 뭐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협찬도 되게 많이 해준답니다. 에너지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는 그래도 뭔가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하고요. 본인이 사실은 그 무리하게 뭐 카페도 차렸다가 망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들어먹기도 많이 해서 빚도 되게 많이 지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은 그 경험들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면 그 몰입감이 행복이 되고 그게 본인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큰 훈련의 어떤 그 동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렇게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모든 거 다 성공하고서만 살아왔다면 정말 그냥 우리가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좀 길러온 그런 부분들이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타임 T로 넘어가 볼게요.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딘지 타임에 관한 질문인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간을 견디는 거에 이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긍정의 힘. 네, 어떤 그렇죠. 상황에서도 삶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에 자신보다 이걸 빨리 극복한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네네. 그래서 본인이 그 이야기 중에서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그 이야기대로 이제 본인의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성장한 후에는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거기에 이렇게 확 빠져드는 게 아니라 약간 제3자 입장으로 관조적인 입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보내면 결국 그 어려움은 지나갔다 이런 거를 본인이 확인하면서 네. 또 본인 주변에 본인을 응원해주는 조력자분들이 늘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속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아 내가 결국은 사람이 최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본인이 어려울 때는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 결국 사람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시간을 견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아이디어가 다 이제 우리 나이로 30살이 된 처자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경험과 고뇌와 여러 가지 그 노력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조금 제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좀 귀감이 된 그런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오늘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 김지향 작가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오늘도 조윤심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코너 좀 잘 진행해 주시죠, 대표님. 제가 이제 대표님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요. 막역하게 느껴져서 이런가 봅니다. 네, 죄송해요. 오늘 방송 이후에 네네. 큰 무리가 좀 따를 것 같죠. 개편이 올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일부러라도 리더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무대 공포증 있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일부러라도 자꾸 만들어서 앞에서 무언가를 리드하거나 주도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훈련이 돼서 내가 앞에서 이제 무대 공포증도 극복을 할 뿐만 아니라 여유도 생기고 요령도 생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리더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재영 작가님께서 아까 알려준 방법이잖아요. 왠지 오늘 대표님의 방법에서도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어려운 일에서 좀 부딪혀보면서 이겨내는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 핵심으로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기록으로 역사를 남겨라. 예, 대부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를 굳이 나를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가령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있었는데 서울에 네네.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느 여행 코스를 다니는지 다 알아요. 아, 다 올려놓으셨군요. 다 올려놓고 네. 곳곳에 이 와이파이 터지는 데마다 가서 다 해놨기 때문에 네네.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 재미가 또 있대요. 쏠쏠하니. 본인이 여행을 안 다녀도 여행을 맞아요. 다닌 것 같은. 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여행을 다닐 때는 그 코스대로 또 다니는 그게 또 직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게 이제 너무 당연히 이 퍼스널 브랜드 세계에서도 너무 당연한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그 핵심 이제 자산이 될 텐데 네네. 그거 하는 힘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온라인에 그대로 기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기록은 평소에 굉장히 잘하는데 그냥 수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다이어리나 이런 데하고. 근데 저도 이제 방법 좀 바꿔야겠죠, 대표님? 당연히 바꾸셔야죠. 네, 저밖에 못 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한 가지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는요. 꾸준함보다 강한 능력은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외국의 뭐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분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그 리더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재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릿. GRIT, 그릿이라고 하는 힘인데요. 네네. 반복을 지루해하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무언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힘이 바로 그릿이고 네. 그게 꾸준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금방 실증을 내서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개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를 골라서 그 서너 개를 꾸준하게 계속하다 보면 그 중에 깊이가 있게 되고 그것이 나의 또 다른 재능으로 확인이 돼서 일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가 바로 안 난다 하더라도 자꾸만 꾸준하게 무언가 해보는 능력은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 될 것 같아요. 네, 꾸준함보다 강한 능력은 없다. 마지막으로 배워본 멘토링이었고요.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멘토링에 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만드는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을 부르는 생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도 우선 지난주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비즈니스로서 가치가 있고 미래에도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질문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 디자인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지,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지, 브랜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네, 지난주에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제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 이건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니즈를 정말 제대로 충족시켜주고 있나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냥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하면 이게 만들어진다 생각하는데 네. 이게 사실 본인의 재능이나 그게 지식으로 이제 인정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이거를 사줘야 사실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나는 잘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영향력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거고요. 그쵸. 예, 그다음에 그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작은 돈이냐 큰 돈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건 굉장히 네. 유용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이번 주라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번 주의 터닝 포인트죠. 추천해 주실 성공 습관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주는 이건 꼭 해보라고 정말 강추하고 싶은 이 네. 터닝 포인트인데요. 당신이 잡지의 커버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면 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유명한 잡지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 잡지에 내가 어떤 표지 모델로 딱 나섰을 때 오. 어떤 내용으로 나갔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래픽 아티스트 데이비드 시벳이 고안한 건데 내가 이 왜 꿈을 그러니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그림처럼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이거랑도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되고 네. 일하는 목적이나 주요 관심사가 실제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네.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특집 기사를 이제 보도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년 뒤에 한 매스컴이 이제 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조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네네. 1. 현재 알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잡지의 이름을 생각해보라. 포브스나 뭐 타임즈 아닐까 싶어요. 네네. 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게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시크릿한 그 해법을 찾았다라든지 네네. 왜 당신의 기사가 실렸는가? 어떤 그 스펙이 많지 않아도 평범한 경력 단절녀의 신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길을 가게 해줬기 때문에 네네. 뭐 인터뷰에 실린 인용구를 적어보자. 뭐 꿈꾸는 대로
일을 만드는 여성, 뭐 이렇게 네네. 마이더스의 여성 얼마나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잡지에 나왔던 포즈나 이런 거를 상상을 하고 그걸로 이렇게 막 사진이나 헤드카피 네. 이런 것들을 만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텐데 그걸 요즘에는 왜 포토샵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잡지 모양의 본인 모델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카피로 써서 만들면 이걸 출력해갖고 갖고 다니면은 내가 잡지에 나왔다. 근데 2020년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의 자신의 꿈을 이렇게 커버 스토리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강의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방법 하셔가지고 커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네네. 워크샵에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거 하실 때 저 좀 꼭 불러주세요. 아, 네. 자, 이번 주 여러분 해보실 터닝 포인트 내용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퍼스널 브랜드 관련 책 한 권 저희가 소개받아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네, 사실 21세기가 지식 창조 사회, 지식 역량 사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식 비즈니스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식 서비스를 실제로 일로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를 소개한 책인데요. 네네. 프라이 다이나믹스. 책 제목이 두 개가 단어가 결합된 책이라 네. 처음에는 저도 잘 못 읽었는데 이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다이나믹스, 역동적으로 네. 본인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라. 이렇게 해서 프라이 다이나믹스. 네네. 이런 책 제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식 서비스로 상품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질적인 노하우가 들어있어서 이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게 전혀 비관련이 아니라면 지금 직장 생활 했던 거를 지식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본인의 사업 모델을 만들지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근데 이번 주 책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의외로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막연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늘 우리는 물건을 만들거나 이렇게 서비스나 상품이 있던 것들을 배워서 네. 뭐 팔거나 이런 거에 익숙해 네. 있는데 지식 비즈니스 하면 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를 바깥에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프로세스로 정리해 주거나 이거를 컨설팅으로 만들거나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돈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쵸. 조금 낯설고 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책들을 좀 확장해서 읽다 보면 자꾸 이제 익숙해지니까 네네. 미래 공부 방법은 이런 식이 가장 유효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막연해서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이 책 일주일 동안 접하시면서 이 막연함 구체성을 옮기고 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터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한 퍼스널 브랜딩 관련 이야기들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어차피 본인이 이루는 꿈은 평생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 네.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뭔가 나중에 꼭 뭘 해야지라고 하는 걸 지금 당장 해보는 거 그것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사실 11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12월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어떡해요. 네, 아쉽죠? 그래서 네. 2015년에 내가 이건 꼭 해야지라고 하는 거 12월에는 꼭 한번 계획 세우셔서 일단 질러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카드부터 긁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윤신 대표님께서 전해드린 팁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